오늘은 로지스틱 회기를 이용해서 케글에 공개되어 있는 피마 인디언의 당뇨병 데이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학습에 사용할 데이터를 보면 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당뇨병의 발생 여부를 예측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인데, 이런 데이터는 머신러닝에서 로지스틱 회기를 학습하는 일반적인 데이터로서 아래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759행 다음에 9열의 크기를 가지는 이러한 CSV 파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즉, 학습 데이터는 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1열부터 8열까지 이렇게 이 부분이 정답을 만들어내는 입력 데이터이고, 마지막 9열, 이렇게 마지막 열에 있는 이 데이터는 당뇨병이 발생했으면 1, 발생하지 않았으면 0을 나타내는 이러한 당뇨병 발생 여부를 나타내는 정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파이토치에서 로지스틱 회기 모델이 어떻게 구현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머신러닝에서는 입력 데이터에 대해서 가중치와의 행렬 구분하고 바이어스를 더한 이러한 Z값, 즉 선형회기의 출력값 Z에 대해서 0과 1 사이를 출력하는 시그모이드 함수 Y값을 계산하고, 이렇게 시그모이드가 출력하는 이러한 예측값과 정답의 차이인 손실함수, 즉 로스 펑션이 최소가 될 때까지 옵티마이저를 이용해서 가중치 W와 바이어스 B를 최적화시키는 것이 일반적인 머신러닝의 로지스틱 아키텍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파이토치를 이용한 로지스틱 회기 시스템도 입력 데이터에 대해서 로지스틱 회기 연산을 한 다음에 손실함수가 최소화 될 때까지 옵티마이저로 가중치 W와 바이어스 B를 최적화시키는 것은 머신러닝의 알고리즘과 동일하지만, 여기 가운데에 있는 이러한 아키텍처를 보면 여기 nn.linear라고 되어 있는 이러한 레이어, 즉 계층에서 머신러닝의 x.w 플러스 b, 즉 선형회기의 연산을 수행하고, 다음에 나오는 여기 시그모이드라고 되어 있는 nn.시그모이드 레이어에서 여기 머신러닝의 시그모이드 연산을 수행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파이토치에서는 바깥에 있는 이러한 로지스틱 회기 모델 안에 포함되어 있는 이러한 리니어라든지 시그모이드 같은 이러한 다양한 레이어를 이용해서 머신러닝에서 구현하는 로지스틱 회기 아키텍처를 구현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럼 다음 장에서는 지금 우리가 본 이러한 모델과 이 모델 안에 포함되어 있는 리니어, 다음에 시그모이드 같은 이러한 계층을 이용해서 실제 모델 아키텍처를 구성하고 로지스틱 회기를 구현하는 그러한 실제 코드를 하나씩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습 데이터를 만들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이러한 numpy의 로드 텍스트 함수를 이용해서 이러한 CSV 파일을 읽어드리고, 그렇게 읽어드린 파일을 로드 데이터라는 변수에 numpy 타입으로 저장했습니다. 즉, 로드 데이터에는 다음과 같이 총 759행 9열의 데이터가 numpy로 저장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실제 학습을 하기 위해서 입력 데이터 xtrain, 다음에 정답 데이터 ytrain을 만들어야 하는데, 보시는 것처럼 정답 입력 데이터 xtrain은 로드 데이터의 모든 행에 대해서, 즉 여기 코드를 보시면 로드 데이터의 모든 행에 대해서 1열부터 마지막 앞에 열까지, 즉 1열부터 8열까지의 데이터를 추출해서 xtrain mp라는 변수에 저장하고,
마찬가지로 정답을 나타내는 ytrain도 모든 행에 대해서 마지막 열의 데이터를 뽑아서 ytrain np로 저장하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즉, 그림에서 보시면 모든 행, 즉 759행에 대해서 마지막 열, 이렇게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이러한 마지막 열만 뽑아서 ytrain np로 저장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렇게 저장된 걸 각각의 쉐입을 확인해 보면 CSV 파일을 읽어드린 로드 데이터의 쉐입은 759행의 구열, 즉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759행의 구열, 다음에 입력 데이터를 쓰기 위해 뽑은 xtrain np라는 거의 쉐입을 보면 759행의 8열, 즉 759행의 여기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이 8열, 다음에 정답을 나타내는 ytrain np는 759행의 1열, 즉 759행의 마지막에 있는 요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요 마지막 부분 1열만 뽑아서 각각 로드 데이터 xtrain np, ytrain np로 저장한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numpy 형태의 이제 xtrain np, ytrain np를 만든 후에는 파이토치에서 필요한 텐서로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토치.tensor라는 걸 이용해서 실제 xtrain과 ytrain을 파이토치의 텐서로 만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데이터를 만든 후에는 이러한 로지스틱 회귀 모델을 구축하는 단계인데 파이토치에서는 다음과 같이 이렇게 클래스를 정의해서 모델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즉, nn.모듈을 상속받는 사용자의 클래스를 만든 후에 초기화 함수인 init 함수에서 모델에 포함되어 있는 이러한 계층을 정의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즉, 우리 예제에서 보면 클래스 init 함수에서 먼저 linear 8,1이라고 선언한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요 그림에서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이 부분을 정의한 건데 앞에 8은 입력으로 들어오는 데이터가 8개, 즉 요 화살표가 8개라는 의미이고 뒤에 1은 이 노란색에서 나가는 데이터가 하나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nn.linear 8,1이라고 하면 바로 요 박스,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이 계층을 나타내는 것이고 다음 nn.sigmoid는 회색을 포함하고 있는 요 박스, 즉 이 의미는 자기한테 들어오는 데이터를 출력으로 내보낼 때는 0과 1 사이의 값으로 만들어주는 이러한 시그모이드 기능을 해주는 이러한 계층을 nn.sigmoid라고 선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초기화 함수에서 모델에 포함되어 있는 이러한 계층 2개를 만들고 실제 로지스틱 회귀의 계산값을 리턴해주는 코드는 여기 forward 함수에서 만드는데 이 forward 함수는 말 그대로 데이터를 입력으로 받아서 각각의 계층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출력값을 만들어내는 이 출력값이 이 코드에서 prediction입니다. prediction을 리턴해 주기만 하면 이렇게 우리가 로지스틱 회귀 모델을 파이토치로 간단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클래스로 모델을 정의했으면 그 다음엔 다음과 같이 실제 메모리에 존재하는 객체, 즉 클래스를 인스턴스화 시키고 학습을 진행하면 우리가 원하는 어떤 파라미터를 최적화시킬 수 있는데 실제 학습을 진행하기 전에 가중치와 바이어스 값이 현재 어떻게 초기화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래에 보시면 위에 있는 요 부분이 가중치, 여기 요 그림의 W고 아래에 있는 요 하나의 값이 바이어스 B입니다. 즉 W 값을 보면 총 8개의 W 값이 랜덤하게 초기화되어 있고 바이어스 B가 1개의 값으로 초기화되어 있는데 여기 이 가중치 8개라는 것은 요 nn.linear 계층으로 들어오는 8개의 데이터에 대해서 각각의 가중치를 주기 때문에 그 입력되는 각각의 데이터에 대해서 하나씩 대응되는 이러한 총 8개의 데이터가 있는 것이고 바이어스는
그렇게 계산한 값, 요 x다 w 플러스 b에서 이제 좀 더 감속을 하거나 가속을 하는 어떤 그런 바이어스 형태로 더해주기 때문에 하나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런 모델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손실함수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로지스틱 회귀임으로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를 나타내는 이러한 BC 로스로 설정하고 옵티마이저는 SGD, 즉 일반적인 확률적 경사하강법을 나타내는 SGD로 설정한 후에 아래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총 5000번을 반복해서 학습을 진행할 계획인데 각 단계마다 먼저 다음과 같이 이렇게 모델의 출력값과 정답을 비교해서 손실함수를 계산하고 다음 로지스틱 회귀 문제이므로 정확도도 나타낼 수 있게 아래와 같이 이렇게 세 줄의 코드로 모델의 출력값 프리딕션과 정답을 비교해서 정확도를 계산한 다음 마지막으로 실제 모델의 파라미터 즉 가중치 W와 바이어스 B를 업데이트 시키는 이러한 오차를 역전파시키는 이러한 코드로 우리가 총 5000번을 반복해서 실제 여기 W와 B를 최적화시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학습을 마친 후에 손실값과 정확도의 추세를 알아보면 다음에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학습이 진행될수록 손실값은 감소해서 0에 수렴하고 정확도도 학습이 진행될수록 점점 증가해서 거의 80% 가까운 정확도를 나타낸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로지스틱 회귀 시스템을 구축하고 학습하는 방법은 모두 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봐야 하는 부분이 데이터와 배치 그리고 오버피팅입니다. 다시 한번 앞에서 구한 이러한 손실과 정확도의 트렌드를 확인해 보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트레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는 오직 트레인 데이터에 대한 손실과 정확도만을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즉 학습하는 도중에 머신러닝 시스템이 트레인 데이터에만 최적화되는 오버피팅, 즉 손실이 줄어들고 정확도가 증가하는 이러한 추세가 다른 데이터가 아닌 오직 트레인 데이터에만 최적화되는 그러한 현상을 우리가 오버피팅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오버피팅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수 있는 데이터가 발리데이션 데이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트레인 데이터 이외에 오버피팅을 확인할 수 있는 이러한 발리데이션 데이터와 그리고 학습을 모두 마친 후에 이제 임의의 데이터로 시스템의 성능을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임의의 테스트 데이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즉 현재 우리는 오직 트레인 데이터만 있었는데 오버피팅을 확인하기 위한 밸리데이션 데이터와 실제 임의의 데이터에 대한 성능을 검증할 수 있는 테스트 데이터, 즉 데이터가 트레인 데이터, 밸리데이션 데이터, 그리고 테스트 데이터 이렇게 세 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배치 사이즈의 설정이 필요한데 배치 사이즈는 한 번에 들어가는 데이터의 사이즈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은 학습을 하기 위해서 전체 데이터 759 곱하기 8이라는 이렇게 큰 덩어리의 데이터를 한 번에 입력으로 주고 계산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 계산 속도와 정확도 등의 어떤 그러한 시스템의 성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큰 데이터를 한 번에 주는 게 아니라 조금씩 쪼개서 일반적으로 미니 배치라고 하는데 그렇게 데이터를 쪼개서 한 번에 입력으로 들어가는 스몰 사이즈의 데이터를 나타내는 그러한 배치 사이즈에 설정하는 것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렇게 다양한 데이터, 즉 전체 데이터에서 트레인 데이터, 밸리데이션 데이터, 테스트 데이터 이러한 데이터를 분리하는 방법을 알아보고 이러한 데이터를 파이토치에서 쉽게 다룰 수 있도록 제공하는 데이터셋 클래스와 데이터 로더 클래스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모두 수고하셨습니다.